안녕하세요. 붕사범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10월 13일 월요일 관심 종목에 대한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내일 바빠서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어차피 뭐 금요일 지나니까 정리될 건 정리됐고, 주말에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좀 일이 났어가지고 그래도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일단 영상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우리 집 대장님한테 그 허락받고 일단 여기 예수금 20만원 넣고 시작을 했는데, 원래 2만 얼마는 이 사명 형태 그냥 들고 오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 좀 더 사긴 했지만 그거랑 해서 뭐 20만원을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냥 천천히 하니까 첫날은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좋아요. 뭐 첫날은 잘 됐긴 했는데 하던 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조금 제가 했던 거 좀 몇 개 보여드리면, 어 어디였어, 이거 한국 이거, 그리고 할라캐스가 아쉬운데 제가 매수 대기 걸어놨는데 예약이 그 주문이 안 들어갔어요. 그 막 미수 금액이 안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일단 요거는 뭐 한국 PIM은 그냥 똑같 저겁니다. 그냥 그 뭐야, 강한 종목의 음봉 매매. 그래서 뭐 그냥 강한 종목 만들었으니 다음날 강원 종목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뭐 개파라 가면은 그냥 사는 거다 해서 그냥 그 예약 매수, 사실 여기에 걸어놨어요. 여기에 그냥 전날 종가 여기 걸어놨는데 여기 사지더라고요. 사지고 뭐 2% 얼마에 뭐 팔고, 그 뭐 조금 있는 거 조금 위에다 팔고 했는데 전 좀 더 위에 팔았는 줄 알았는데 거의 같은 가격에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길래 그냥 여기 3%쯤 왔으니까 매수 가격에서 한 대충 한 3% 이상 수익 줬으니까 그냥 나머지 날렸는데, 어유 역시 힘이 좋아요. 장이 좋고 하니까 그냥, 그리고 주도테마 엮었다 보니까 13%나. 그러니까 제가 장을 볼 수 있었으면 그래도 한 뭐 3% 5% 이런 종목이 좋으니까 신고가 영역이고 해서 한 7%나 10% 봤을 텐데 어쨌건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놈 플레이 위드, 얘는 뭐 똑같아요. 얘도 딜상다 저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 전에 시간의 하한가 갔을 때 딱히 뉴스가 악재가 크게 뜨지 않으면 시간의 하한가 가는 거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 맨날 얘기하는 거 딜상다 그거 그대로 했어요. 그래서 딜상다 해가지고 그냥 시초가에 사서 그냥 그 여기 VI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못 팔았어요. 저기 못 봐가지고. 그래서 그냥 저기 VI 풀리는 거기다 시장가에 던져놨는데 대충 이 정도 팔렸더라고요. 이렇게 했고, 그리고 클로봇을 일단 상따했습니다. 클로봇 상따했는데 얘는 좀 관점이 좀 있어요. 관점이 있어가지고 이따가 가신 종목 그 종목 이게 하면서 풀고, 어쨌든 이 주도 테마의 성격을 너무 잘 보여줘가지고 그냥 클로봇은 시장에서 떠먹여준 거의 S급 저기 종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건 돈도 그러니까 금액도 부담이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크게 질렀습니다. 크게 질러가지고 제일 많이 샀어요. 이렇게 사가지고. 근데 월요일날 갭이 뜰 것 같았는데 미국장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스윙용으로 샀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K3i 하고, 얘는 단기과열 매매, 단기과열 그 뭐야, 이틀째 갭이 안 떠가지고 이틀째 산 거고 본 거고. 그 H중공업은 저거 한국 PIM에 사고, 얘가 그 아직 못 갔으니까 괜찮겠다 하고 좀 살았었는데 저거더라고요. 그래서 삼원봉 뜨고 뭐 월요일날 개 팔아갈 수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자,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도 얘도 이제 제가 저기서 얘기했듯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수익 챙길까 하다가 일단 한 여기까지는 보려고, 한 윗꼬리 이 정도까지 오지 않을까 스윙 관점으로 이렇게 했고요. 그 나머지 삼양현택과 일단 노랑풍선 뭐 이 정도 갖고 있습니다. 동이스트럭스 이 세 개. 조선주가 좀 돌아갈 것 같은데 이제 가심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 일단 미국 지수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아우, 구옥집이다 보니까 모기가, 가을 모기가 난리네요. 여러분들은 뭐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네요. 하여튼 이렇게 밀렸는데 시간 외에서 더 밀렸어요. 거의 4점 몇 프로까지 밀렸었거든요. 근데 미중 이제 그런 이번에 그 이례적인 게 중국이 사실상 먼저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관세 전쟁이 또 시작돼 가지고 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한 며칠 또 난리 날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은 근데 워낙에 지금 대금이랑 막 이런 게 엄청 많이 쏟아가 부어가지고 그 막 그 뭐야 거래대금도 좋고 지금 엄청 난리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그대로 빠져나갈 것 같진 않아요. 단기간에 뭐 이건 여러 고수들 뷰 따라한 거긴 한데 그래도 그 전체적인 틀에서 그 관점이 뭐 저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속 띄우면서 지금 시장 날려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그 뭐야 RSI는 살짝 높긴 하지만 이 와중에 또 그게 떠가지고 나스닥이 그렇게 폭락하다 보니까 거의 4%대 폭락이라서 좀 이렇게 많이 내려가긴 할 것 같은데 또 반도체나 뭐 이런 것도 다 힘이 없었고 가지고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갭이 하락하면서 시작할 것 같긴 한데 여파가 주말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말에 좀 어쩌고저쩌고 하고 조금 돌리는 뉴스도 며칠 뒤면 나올 거는 같아. 사실 이게 절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그런 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일단 단기적으로 중국이 너무 세게 나오니까 트럼프도 좀 움찔하고 너무 세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 또 막 시위대랑 막 그 실탄 발포했다느니 막 그런 뉴스도 있고 해갖고 막 미국이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래저래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냥 맞을 자리니까 때려 맞았다. 그러니까 미국 지수 지금 차트로 좀 보면 좋은데 너무 높아서 그냥 때려 맞았다. 맞은 것 같아요. 그냥 그 빌미를 제공했다. 뭐 그런저런 내용 나와도 그냥 무시하고 달리다가 한 번씩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항상 그런 거 주의하긴 해야 되는데 뭐 개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일단 어쨌든 현금이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은 조금 한 이음봉 뭐 이 정도 기다리다가 강한 종목들 위주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월요일날 어쨌든 뭐 종목 장세든 뭐든 뭐 할 수도 우리 장이 열려봐야 아는 거고요. 그 선물이나 이런 거 같이 움직이겠지만 그냥 장 자체가 끝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강한 종목들 위주로 봐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반도체들이 아침에 난리가 나긴 했었지만은 반도체들 정말 이 반도체 대부분이 뭐랄까 저 NXT 관련 종목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반도체 같이 못 갔던 이거 나 코아시아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차트 좋아 보인다고. 어쨌든 얘는 잘 갔네. 그래서 뭐 대덕전지 얘도 잘 못했네. 이거 윗꼬리 달고 내려왔구나. 그러니까 대부분 이 상황이거든요. 대부분 다 이래요. 막 고점에서 그냥 상한가 시작해서 밀든가 막 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NXT 관련 종목들이 아침에 너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상태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약간 이게 되게 미국에 그런 문제가 없었으면 진짜 대세 상승장으로 느껴진 게 전형적인 금요일이 진짜 상승장의 그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처음에 이제 그 NXT에서 반도체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났는데 얘네들은 전형적인 그거예요. 전날에 막 난리 치면은 갭 띄워서 그냥 아침에 바람잡이용 테마거든요. 그 움직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반도체가. 근데 거기서 시장이 안 좋았으면 다른 애들 힘도 없이 그냥 전형적으로 흘러갔을 텐데 갑자기 두산 에너빌리티가 저걸 이어받으면서 저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갑자기 원전주들이 갑자기 대금이 막 쏟고 두산 에너빌리티 거래대금 막 2.7조 막 그리고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이런 이런 횡보하는 구간 그냥 그대로 뚫고 이렇게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그래서 좋았거든요. 근데 이 원전주에 대한 문제점이 보성 파악 때도 이렇게 올라오긴 했지만은 이렇게 중심주가 이렇게 힘을 쏟아서 올라가는데 다른 애들이 빌빌대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실적을 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서 이게 보성 파악텍이나 이런 게 상한가를 갔으면은 원전주가 주도 테마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각축전으로 갑자기 로봇주들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로봇주도 올라오는데 이제 원익홀딩스가 먼저 그 워낙 좋은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밀어 올려가지고 상한가를 먼저 뽑았거든요. 뽑으니까 이제 로봇주들이 막 난리가 나요. 로봇들이 막 무슨 보시면은 진짜 사면 뭐 여기 등락률 여기 보면 등락률에서 상위가 이제 클로봇이 2등주 그리고 사면 로보티즈 특히 이 로보티 대장주가 또 막 거래대금 엄청 쏟으면서 그러면서 막 대부분 막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막 하이제날, KNR 이런 식으로 3, 4등주들도 막 같이 막 따라와요. T로보틱스 뭐 이런 식으로
다 보면 15% 20% 20 몇 프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클로봇이 또 잘 보시면 이제 거래대금도 같이 이거를 좀 저도 강의급으로 좀 잘 설명하고 싶은데, 이 주도 테마 저런 식으로 테마 종목들이 막 따라오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이 붙었냐까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제껴요 일단. 근데 이제 두산 NLT가 사실상 1위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사실상 거래대금 2위예요. 근데 반도체도 힘이 좋으니까 한빛 반도체 이렇게 대금 같이 붙은 애 있어요. 근데 반도체에서 일단 상한가가 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는 또 갭 띄우고 빠지는 애도 많았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게 갭상 그 상한가 띄우면서 그대로 버티고 있었으면 반도체가 주도 테마였을 거예요. 근데 삼전이나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갭 띄우고 그대로 날아갔으면은 얘네가 주도 테마였을 텐데, 그냥 갭 띄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버티는, 그냥 전형적인 그런 갭 띄우고 그냥 바람잡이 하는 테마였었고, 네이버는 그냥 네이버 혼자만 움직여서 막 뱅크웨어나 뭐 NHP 뭐 그런 애들이 같이 움직였으면은 얘네가 그거 했을 텐데, 주도 테마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이면 얘네들, 이 지금 위에 있는 모든 그 대장주들 필두로 대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막 상한가가 막 터져요 막. 근데 여기서 로보티즈가 이제 대장주 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상승장의 초입이라고 느껴진 게, 다 내가 대장해 하는 애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반도체, 원전, 여기 네이버 그거 저기 스테이블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두나무 합병 그거 테마, 그리고 그 로봇이고,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 테마주라고 묶일 수 있는 이 대장주들 제외하고, 덩치 큰 거래대금 많이 붙는 대장주들 제외, 8천억 뭐 이런 애들 제외하고 처음으로 붙은 게 클로봇이에요. 클로봇 4,300억. 아, 돈 붙어 있네. 그리고 막 밑으로 그거 뭐야, 삼사등주가 계속 따라 붙고, 삼사등주가 그 막 보면은 막 그 퍼센티지가 로보티는 그렇다 치고, 막 사면도 23%잖아요. 얘도 많이 올라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거의 상한가 가까이 갔을 거예요. 사면도.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저 로봇이 힘이 좋구나. 이미 원익홀딩스 대장으로 저기 상한가 가 있고, 얘가 상한가 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장 그 딱 누가 봐도 그냥 로봇이 상한가 가겠구나 하는 느낌이었고, 이제 대세 상승장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현상이 정말 자주 보이거든요. 그게 한 6개월 내지는 뭐 산타렐린이 어쩌냐 하면서 내년 뭐 금리 한참 인하할 때까지는 계속 이런 분위기가 막 난리가 날 거예요. 막 돌아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그 막 간놈들 이런 놈들 막 갑자기 여기서 지금 보면은 제주반도체 이런 거 막 점상이라고 막 여기 물려있는 사람 꽤 될 거예요. 대금 꽤 많이 터져가지고 2,800억이나 터져서 여기 꽤 될 겁니다. 꽤 물려 있을 거예요 여기 많이. 나름 52주 신고가 뭐 영역이라서, 그죠? 52 신고가 영역이라 꽤 물려 있을 거예요 여기 탈출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걸 또 산다고 여기 한 사람들 많을 거고, 반도체에 이제 막 물려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막 윗꼬리 달고 많이 가갖고. 근데 문제는 이게 반도체가 그럼 여기서 끝났냐 하면은 끝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적어도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은 당분간 좀 힘들죠.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반도체가 계속 달리니까 또 모르겠네요. 모르겠어요. TLB 어디였지? TLB 같은 애는 엊그제 또 그랬죠. TLB 와서 얘는 얘도 똑같구나. 얘도 이렇게 고점 맞고 막 밀었고, 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밀었기 때문에 이거 바로 회복을 할 수도 있으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삼전이나 하이닉스도 너무 고점이라 가지고 반도체가 바로바로 갈 것 모르겠어요. 진짜 사기다 사기. 물론 그 삼전 하이닉스에 이번에 뭐 삼전 11만원 가고, 하이닉스도 뭐 50만원 뚫고 할 것 같긴 해요. 실제로 뚫거나 아니면 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 8시 NST 종목들은 아침에는 바로 따라잡지 말자, 뭐 그런 교훈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 대신 그냥 제가 반도체 이런 식의 수급으로 이렇게 막 진짜 야금야금 올려서 막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얘기는 좀 못하겠고, 그 대신 저는 이제 좀 시간이 들리더라도 걸리더라도 그냥 밑에서 갑자기 올라오는 애들, 그 대신 이제 역배열 이런 거 제외하고, 이 히토리도 지금 난리가 났기 때문에 월요일까지 다른 뉴스 안 나오면은 이 히토리 중국 관련주거든요. 유니온 머터리얼하고 유니온 머터리얼이 요즘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중국 휘토류 관련 상한가. 이거 자주 항상 그 울고 먹던 재료라서 그렇게 큰 저거는 없어요. 인사이트는 없고, 어 그냥 얘가 인사이트 저기 뭐지, 점상 같은 걸 시작하거나 20% 이상 시작하지 않으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끼도 좋고 하다 보니까 자리도 낮고, 여기가 40 몇 프로네? 아니 잠깐만, 여기서 이만큼이 40 몇 프로야? 그럴 리가 없는데. 200일선까지 10%? 애매하다 이거. 뭐 대금도 그냥 바로 점상 비슷하게 올라가서 모르겠어요 일단. 이거 뭐라 하기가 좀 애매하네. 역배열만 아니었으면은 저거 했는데, 하도 근데 얘네들은 너무 많이 해먹어가지고 상태가 안 좋아요. 너무 많이 해먹어서 여기서부터 계속 히토류 이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도 해먹었잖아요. 22년, 최근이라고 보기엔 2년이 지났는데 바닥자리긴 한데 여기서 얼마나 돌려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니온 머터리 같은 거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조금 너무 해먹었어요. 이렇게 좀 신선함이 떨어져. 그러면은 사람들이 떴다가도 그냥 쭉 미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반도체가 좀 자주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짜증나긴 하는데, 자 아무튼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고, 지금 로봇주들이 얘네들도 당분간 계속 갈 것 같아요. 계속 갈 것 같은데, 이 원희홀릭스는 대장주긴 한데 끼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전형적인 제가 맨날 얘기하는 이거 작업 치려고 아주 작정한 이 수급주 무빙인데,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거의 안 다뤘거든요. 이런 식의 무빙을 움직이는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대신 여기 뚫었을 때 관심 있었어야 되는데, 이때는 막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 있었었고, 근데 너무 강하다. 굳이 따지면 차라리 얘가 분명 강한 건 맞고 대장주긴 해요. 근데 그 확실한 자리를 제대로 뚫어준 클로봇 이런 게 훨씬 또 낫거든요. 차라리 대금도 더 많이 붙었고. 그러니까 쟤는 약간 바람잡이 대장주 그런 느낌이 있었고, 진퉁은 얘 같다, 클로봇 같다, 그런 느낌으로. 만약에 막 그 지수 때문에 얘네가 갭이 별로 안 뜨잖아요. 원희홀딩스가 얘가 갭이 많이 뜰지 안 뜰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거 빨리 올라갔는데 2천억이나 먹었네. 그 잘 갔다, 잘 먹었다. 상한가 좀 일찍 간 편인데, 위에서 깨면서 좀 흔들어서 여기서 대금 꽤 먹었구나. 나쁘지 않겠네요. 워닝홀딩스를 먼저 보긴 해야 되니, 결국 대장주를 봐야 되니까 워닝홀딩스를 보긴 봐야 되는데, 제가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구간이 제가 개인적으로 대응도 안 되고 너무 싫어하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이 이렇게 올라오면 찜찜하거든요. 언제 밀지 몰라가지고. 근데 요즘 약간 시장 트렌드가 제가 관심 좀 없었던 게 있어가지고, 얘가 만약에 여기서 요런 게 하나 나온 다음에 지금 이렇게 움직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여기는 좀 비슷해요. 여기는 괜찮았거든요. 요 구간은. 근데 이 구간이 되게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 또 윗꼬리를 근데 대금도 없네요. 이 윗꼬리가 대금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종목은 워닝홀딩스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관망 너무 높다, 좀 마음에 안 든다, 뭐 그런 느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워닝홀딩스는 계속 안 쳐다봤었는데, 일부러 이런 식으로 내가 대장주 하면서 상한가 가버리니까. 근데 진퉁은 얘 같습니다. 차라리 클로봇이 좀 더 예전부터 끼도 좋았고, 얘는 상장할 때부터 굉장히 좀 나름대로 잘 이렇게 움직이던 종목이라, 바닥에서 이렇게 돌리면서 막 팍팍팍 가는 게. 그리고 요 박스 라인을 거의 1년 내에 1년은 아니고 한 반년 이상 이렇게 해놨던, 여길 잘 뚫어가지고 이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역시 끼가 좋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날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주로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냥 얘네들 막 계속 순환할 것 같아요. 로봇주들은 대테마 만들면서 막 순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좀 더 늘 얘기하지만, 이런 애들 아직 바닥에서 좀 이러고 있는 애들, 얘 아니면은 코닉오토, 아니면은 약간 현대무벡스, 얘가 조금 더, 얘도 괜찮아 보여요. 이런 애들 아직 바닥에서 엄청 많이 출발한 느낌은 아니잖아요. 얘도 이 구간 제가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그래도 같은 느낌이면 차라리 얘네들이 장기 평선에서 크게 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면은 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테마가 지속된다는
전제하에 얘네들이 더 가지 않을까? 오늘은 힘을 별로 안 줬지만 차라리 얘네는 약간 바람잡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요.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LNC 바이오 느낌, 클로봇은 그 LNC 바이오처럼 움직일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얘처럼 움직일 것 같아. 이렇게 뚫어놓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식의 움직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파동 더 주고 그냥 바닥에 다시 내려오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키 맞추기 하고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근데 좀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상한가는 어쨌든 좋은 종목은 둘 다 나왔어요. 원익홀딩스랑 클로봇이 오랜만에 정말 테마답게 나와가지고 거기다 로보티즈라는 훌륭한 대장주가 버텨주고 있다 보니까 로봇들은 진짜 아직 전혀, 그러니까 이때도 막 계속 얘기했지만 출발하지도 못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거든요. 이때쯤부터 제가 영상을 제대로 달았는데 이때 여기 막 유상증자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서 막 내리고 했을 때부터 로봇들은 출발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아직도 로보티즈는 뭐 단기간에 높은데 얘는 높아도 높은 게 아닌 것 같아요. HJ중공업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얘도 그냥 높아도 높은 게 아닌 것 같다. 막 그 얘기 몇 번 했었거든요. 좀 무섭긴 하죠. 무섭고 막 고점에서 바로 이게 20 몇 프로 떨군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20 몇 프로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라서 무섭긴 한데 그냥 여기서 이렇게 뭐 시간이 만약 걸린다 그러면 여기서 뭐 지금 현재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고점에서 내려맞고 여기 바닥 찍고 한번 이게 지금 쌍바닥 약간 이렇게 약하게 찍고 있잖아요. 물론 여기서 이렇게 깨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깼다고 해서 여기서 바로 손절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반등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여기 저항선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손절하시면 돼요. 여기서 만약 깨지면. 그게 아니면 여기 바닥 지지할 거 믿고 오늘 사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여기 박스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지 쌍봉을 만들어 가는지. 보통 이런 종목들은 쌍봉 만들어 가거든요. 그 동이스틸럭스 것들 가지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얘도 주도주기 때문에 조선주에서 뭐 하나오션 같은 애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보는 주도주는 로보티즈처럼 HJ중공업이 주도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느낌으로 로보티즈도 한번 이렇게 내려올 수는 있어요. 내려올 수는 있는데 여기에서 박스권을 단기적으로 돌파했다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가 또 강력하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런 구간, 만약에 지수 때문에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한 16만 8천원? 요 구간부터 한 9천원? 요 구간부터는 사서 모은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뭐 1음봉, 2음봉 떨어지면은 재수없게 그러니까 미국 지수 때문에 막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막 이런 자리부터는 약간 적극적인 매수를 해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나는 조금 더 탄력이 좋은 걸 좋아해 하면은 이제 클로봇 같은 애들이 있는 거고, 원익홀딩스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 나는 좀 덜 먹는다 해도 안 깨지는 게 더 중요해 하면은 조금 바닥에 있는 애들, 바닥에서 아직 1파동에서 2파동을 제대로 못 쓴 애들, 물론 여기가 2파동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적어도 3파동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자리를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힘을 못 주고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약한 종목이지만 결국 그래도 바닥에서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그냥 바로 죽진 않는다. 대신에 코니고토는 대금 살짝 약한데 이게 종목이 작아서 그래요. 약간 1000억밖에 안 되고, 클로봇은 거의 막 8천억인가 9천억, 거의 1조 7천억이네. 7천억이니까 이런 식으로 거래대금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원익홀딩스도 얘도 조금 클 거예요. 얘 1조네 1조. 이런 애들이 조금 요즘에 근데 시장의 유동성이 좋아서 그런가 이런 애들 잘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한참 할 때는 역시 이런 1000억 1500억 2000억 2000억짜리 이런 거 움직이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세력이. 그래서 코니고토 이런 게 끝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그대로 죽을 것 같지는 않고 어쨌든 돌아가면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라캐스트도 최근에 이제 얘도 힘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저 개인적으로 샀는데 이게 왜 안 샀었지? 적어도 얘가 여기 걸어놨으니까 7690원에 걸어놨었으니까 7710원 이 정도에 걸어놨으니까 이게 사줘야 되는데 예약 매수가 안 됐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로봇들은 계속 뭔가 내가 마음에 든다 하는 것들은 들고 가시면 돼요. 계속. 클로봇도 이 자리가 끝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뭐 요런 자리들 전고점 찍었던 요런 자리 33,400원 34,000원 요런 자리부터는 또 사서 가면은, 좀 사가면은 이게 조금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뭐 윗꼬리 이제 만드는 거 봐야 되겠죠.
그러고 이제 좀 내려오고 막 5일선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올라오고 21선은 계속 이렇게 올라올 거고 이러다 보면은 요 사이에서 또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걸 좀 보시면은 좀 좋은 느낌으로 갈 수 있어요. 뭐 어쨌든 클로버도 굉장히 끼가 좋고 로보테마든 내가 뭘 원하든 갖고 가시는 게 좋아요. 뭘 하나라도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막 이상한 꼴등주 같은 거 빼놓고 뭐 뭐라도 좋을 거예요. 뭐라도 막 제닉스 막 뭐 제닉스 로보틱스 이런 애들도 좋지. 나우 이런 애들도 좋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대장주에 하고 움직일 애들이 막 돌아가면서 움직일 수도 있고 막 그 이런 애들 빼놓고 두산 로보틱스 이런 애들 덩치는 큰데 아 뭔가 끼가 없는 애들 힘이 뭐가 희마리가 없는 애들 이런 애들은 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두산 로보틱스랑 근데 레인보우는 또 시장에서 좋게 보더라고요. 얘가 덩치가 제일 큰데도 얘 추세도 좋고 시장에서 큰데도 상한가를 잘 가는 거 보니까 얘도 대금도 잘 붙고 얘도 주도 종목이었죠 원래. 로봇의 원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잖아요. 얘도 괜찮은 거 전에는 되게 안 좋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 여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괜히 그 두산 로보틱스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할 바에는 로보티즈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아무거나 그냥 로보트들은 잡고 가시면서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무학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덤비셔도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로봇 워닝호디스 상한가 잘 나온 거는 맞으니까 그래도 정석적으로 하기에는 워닝홀딩스를 보시긴 맞는 것 같아요. 봐야 얘가 뭐 갭이 뭐 그 VI에서 시작 안 하고 막 5% 7%뭐 NXT 종목인가? 이게 항상 NXT인지 아닌지를 또 봐야 돼요. 아 근데 개인적으로 싸요. 얘가 약간 바람잡이 주고 클로봇이 제대로 움직일 것 같은데 아 이걸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네. 해성레어 로보틱스 얘가 무슨 얘도 로보틱스였어? 어쩐지 갑자기 올라와 있더라. 해성레어 로보틱스는 뭐야? 해성 에어로보틱스 해성 에어로보틱스 아 얘도 바닥에서 움직였네. 대금은 개판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잡주들도 움직이고 내가 얘가 상한가 갔으면 얘도 괜찮았다고 얘기했을 텐데 대금도 약하고 개잡주네요. 이거 어쨌든 요런 것도 있고 로봇들도 별의별 게 다 있네. 이런 것도 몰랐는데 아무튼 로봇주들은 뭐라도 하나씩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슈링 로봇도 끼는 좋고 그래서 가시면 되고요. 되긴 뭐가 돼.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전에 갔던 상한가들은 볼 게 없으니까 하고 원래 사실 프로티나 이런 애들도 말씀드려 보려고 했거든요. 강한 종목이고 이 차트가 좋으니까 한번 근데 까먹었어요. 제가 까먹어가지고 얘가 근데 끼가 정말 좋네. 얘도 진짜 차트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너무 이뻐요. 근데 이미 1파, 2파, 3파, 연장파까지 써가지고 그 재료가 살짝 애매하고 하니까 소수 계좌가 또 많이 저거 했대 15일 동안 관여했다 하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런 건 좀 조심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뭐 그 외에는 시장을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봐야 되고 제가 만약에 장이 안 좋지 않았으면 얘를 1픽이라고 얘기했었을 거예요. 얘가 저는 원래 종가 베팅까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클로봇이 상한가 갈 것 같아서 사실상 상따를 한 거고 일단 상장 시초가를 깨가지고 거기에 와 있어요. 근데 처음으로 깼단 말이에요. 이 돌파를 강력하게 하고 나서 SW가 얘도 로봇에 살짝 묶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로봇인데 그거 제일 못 줬잖아요 시세를. 근데 갭으로 떨어지고 제가 좋아하는 거 갭이 생겼죠. 그럼 갭을 채울 확률이 높아요. 여기 그러면은 저가가 27,800원이니까 27,800원을 채울 확률이 높습니다. 며칠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기대값이 거의 12% 13%예요. 여기 채울 확률이 매우 높아요. 매우 한 길게는 2달 짧게는 보름 안에 아마 채워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이거 1픽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기서 갭으로 한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지수가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나스닥이 이미 엄청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더블 갭이라 그래가지고 기다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갭하고 이렇게 밀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거기선 또 제가 다르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또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더블 갭은 또 두 개 이상 갭이 생기면 거의 채우거든요. 첫 번째 갭 뜨고 두 번째 갭 뜨잖아요. 그러면 약간 티상 마냥 그 자리 거의 채워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수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얘 개인적으로 되게 좋게 봤었는데 지금 시장에 따라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끼는 나쁘지 않거든요. 대금도 적절하게 잘 쏟고 강한 종목 잘 만들고 있고 5일선 깨지면서 시세를 지금 제대로 못 준 것도 있고 해가지고 이쯤 되면 이제 21선이 따라온 거거든요. 거기를 깨는 자리가 나오면은 추세를 좀 이렇게 깼다가 돌리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한국 얘는 좀 강한 종목이라서 한국 PIM 얘는 계속 좀 얘도 로봇잖아요. 그래서 계속 따라가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로봇주들 다 하실 필요는 없고 일단 원익홀딩스랑 클로봇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봐야 되는 거라서 당일 움직임은 얘네들은 그래서 좀 지켜보는 게 얘 한락했어도 마찬가지고 얘도 한 4, 5등주 했으니까 근데 상황이 좋죠. 로봇주들이 다 좋아가지고 뭘 해도 근데 들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고 그 외에는 요거 어디였어? 요거를 일단 관심을 두시라고 제가 산 것 중에 이제 파이오링크 얘가 그 화재 관련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과열에서 시세를 아직 못 줬어요. 그래서 단기과열 매매로 관심 더 보시라. 그러면 여기서 단기과열 한 3%에서 한 이 정도 수익권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거의 4% 정도 수익권이 있어요. 한 12,100원 뭐 이 정도 느낌으로 한 이런 느낌으로 그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얘도 시장에서 만약 갑자기 개파락하고 하면은 저는 이제 두 번째 날인 어제 아니, 금요일날 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그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가 주는 셈이니까 얘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돈이 그 만약에 저기 뭐지 그 상한가 그 클로버 같은 거 바로 갭 상황 보고 팔 건데 그 팔리는 돈이 있으면 얘도 좀 추가로 매수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세 못 줬고 화재가 아직 제대로 완전히 끝난 건 아니어서 그거 약간 실적 관련으로 할 수도 있으니까 유일하게 상한가를 갔었고 순환매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다 보면 이런 종목들이 갑자기 대장주긴 했으니까 대장주인데 이제 그냥 잡주에서 대장주라서 막 엄청 주도주까지는 아닌데 뭐 그렇게 하면 궁색 좀 궁색 맞지만 조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사실 그 좋은 종목들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서 지수가 그렇게 박살나서 뭐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어떻게 대응하느냐 매수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현금이 이럴 땐 좀 있으시는 게 좋죠. 저는 좀 꽉꽉 채운 편인데 저는 이제 그 예수금의 반 정도는 클로봇에 담아놔서 좀 팔고 대응을 할 생각이라 가지고 코오롱 얘도 끼가 확실히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게 여기가 50선이에요. 여기가 50선이고 여기가 40선이거든요. 그럼 평단이 이쯤이 되는 건데 기대값은 아직 못 채웠어요. 그래서 예, 456으로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50이에요 정확하게. 그래서 50 라인 찍고 일단 반등폭이 꽤 커요. 16%거든요 50 라인에서 반등폭이 거의 16% 정도 되긴 했어요. 이 정도. 근데 지금 기대값은 코오롱 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물론 재료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차트를 좀 많이 보는 입장에서는 그냥 사실 이런 자리에서 뭔 재료가 있겠어요. 무슨 재료가 있겠어요. 이런 자리에서 이미 종목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근데 이 세력이라는 악마는 항상 사람의 심리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50% 떨어져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가 고점 대비 50%가 떨어져 있는 자리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자리에서는 다들 막 포기하고 누워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귀신같이 반등을 준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내가 여기 물려있잖아요. 그러면 저렇게 반등을 줘도 나는 아직도 마이너스 40%예요. 그럼 누가 마이너스 40%에서 조금 올랐다고 손절하고 싶겠어요? 안 하지. 그러면서 좀 희망 회로를 막 준다니까요. 그래서 기대값은 이 만약에 40하고 50이 사졌잖아요. 현재 기대값입니다. 현재 상태의 기대값은
내 평단이 여기라고 감안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기라고 막 감안하고, 여기서부터 한 15%, 대략 여기서부터 한 15%이 정도. 그럼 5만 5천 원쯤, 5만 5천 원쯤 기대값이 있어요. 무조건 100%는 아니지만. 아우, 마우스 정말. 아우, 이걸 좀 내려야 되는데. 에휴. 내리고. 자, 요 정도. 그래서 5만 5천 원, 뭐 요 정도. 5만 4천 한 800원 뭐 이렇게 팔면 되겠죠? 자, 14.5%. 그래도 5만 5천 얼마네. 한 5만 5천 원 뭐 이 정도의 기대값은 있어요. 이 정도 채워줄 기대값은 있거든요. 거기다가 추세도 약간 그 있고, 물론 지수에 따라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은 지수랑 별로 상관없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리가 자체가 신규 매수하기엔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60라인, 70라인까지도 갈 수 있긴 하지만, 세력이랑 지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지멋대로 작업하는 놈들은 결국 데이터 값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직 못 사신 분들은 이런 자리에서 한번 사셔도 기대값이 여기니까 꽤 많이 먹거든요. 한 20% 가까이 수익이 나거든요. 20% 넘게. 저도 이거 살라 그랬는데 얘가 증거금 100%라서 안 사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실 오늘 아침에 샀으면 얘 뭐 15% 수익 있었잖아요. 그래서 만족했을 텐데 안 사지더라고. 그래서 아쉽게 됐어요. 덩치 객단가가 커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공호롱 모빌리티 우 이런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 대상승장 넘어가면 결국 테마들이 막 순환하게 돼요. 오늘 두산 완전히 아무 뜬금없이 뭐 이상한 뉴스 좀 있긴 있었는데 큰 뉴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계속 순환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 전력주들, 전력 관련 주들 있잖아요. 뭐 세명전기부터 해서 뭐 얘네들도 안 끝났어요. 얘네들도 재룡전기. 얘는 왜 상태 왜 이래? 재룡전기는 한 달 대장주였던 것 같은데. LS 보니까 일렉트릭 막 이런 애들, HD 일렉트릭 막 이런 애들도 안 끝나가지고 뭐 효성 그런 애들. 근데 여기도 보면 좋은데, 전 수급주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하고, 개인적으로 여기 아픈 손들, 제가 노터스 때 이런 얘기 했어요. 노답 삼형제 지금 노답 삼형제 됐거든요. 대한주선, 노랑풍선, 사마네트워크. 지금 노답 삼형제인데, 모르겠어요. 일단 이런 종목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막 고민하다가 보면 언젠가 웬만해서 이런 종목도 그대로 안 죽더라고요. 그랬는데 사실 이쯤 오면 저도 이번에도 틀렸나? 이런 생각 들긴 하거든요. 내가 틀렸나? 이번엔 틀린 건가? 막 이런 생각 하는데, 어느샌가 또 보면 이런 자리가 또 저점이었다 이러면서 막 여기 고점 깨고 막 올라가던 경우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그 경험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저는 아직도 일단은 이런 종목이 끝난 것 같지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 하락장이면 또 모르겠는데 대세 상승장의 초입이라는 생각이 여전히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지만 당장에 뭐 이게 나타난 게 없으니까 그래서 좀 뭐 면목이 없습니다만 아직 안 끝나지 않았을까, 계속 녹음기 돌려볼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당분간 일단 월요일은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우리 장이 그거에 따라서 미니 선물 차트가 어떻게 보더라? 이 미니 선물 차트. 하여튼 미니 선물 차트 보는 게 있는데, 선물 좀 같이 보면서 우리 장이 어떻게 흘러갔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월요일은 그냥 우리 장이 너무 강하면은 용기를 가지고 나스닥도 한 2, 3일 내에 돌릴 거거든요. 미국장도. 결국에는 내년 중간 선거까지 트럼프가 있잖아. 트럼프가 저거 되는 거, 타코 트럼프 타코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경주 에이펙에서 일단은 만난다고 하니까, 둘이 만난다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삐져갖고 안 만난다 자꾸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뉴스 주말에 내내 보시면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돈과 차트를 좀
재료가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다 무너집니다. 너무 재료가 안 좋으면 무너지는데 그 정도 급은 아닌 것 같아요. 관세 뭐 그거 지금 막 여기 올라올 때도 계속 문제가 됐는데 이때까지는 그냥 무시했잖아요. 막 관세는 뭐 그런 거 해도 다 무시하고 그냥 여기까지 끌어올리는 건데 여기가 돈이 또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막 거래대금 막 20조 막 이러면서 거기서 그냥 끌어내리긴 쉽지 않아서 어떻게든 발악하고 할 거라서 뭐 강한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로봇들은 좀 들어가고 중공업 이런 좋은 자리 내려왔으니까 물론 깨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깬 다음에 깨고 내려오면 거기서 바로 손절하지 마시고 다시 이렇게 저항 맞으러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 그런 자리에서 손절해도 늦지 않으니까 용기를 가지고 매수해도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로 볼 수 있는데 이 반등이 지금 여기서 떨어진 거에 절반 정도 올라온 거잖아요. 절반 좀 안 되게. 그래서 약하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마스가가 이 대테마로 만들어지려고 하는 놈들이 그대로 끝나진 않아가지고 좀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딱히 그 영양가 있는 말씀 못 드렸고 또 똑같은 종목도 도드리표 하고 있는데 시장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시장이 그런데. 그래서 전 삼성 XR 요거 지금 XR 요거 기다리면서 한번 제로 매매 해보고 있는데 일단 며칠 21일이거든요. 예, 제로가 21일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지켜보다 보면 이제 그 뭐냐 주말 사이에 이제 그런 게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후반영이 될지 선반영이 되면 이런 종목들은 여기 윗꼬리까지는 일단 선반영으로 올라옵니다. 선반영으로 여기까지는 아마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금 매도로 걸어놓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종목기가 안 좋아 보여가지고 이대로 그냥 상한가는 못 보낼 것 같고 그래서 뭐야 삼성 XR기가 그렇게 엄청 큰 재료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엄청 혁신적이진 또 않으니까. 근데 삼성 재료가 또 은근히 또 그 제조 재료는 또 나쁘지 않게 움직이니까 저것처럼 코인 뭐지? 아씨 까먹었네. 그 폴더블 폰 파인테크처럼 파인테크 어떻게 됐냐? 파인텍 얘 아닌가? 파인테크니스인가? 뭐지? 파인 엠텍이구나. 얘가 폴더블 폰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강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 나올지 한번 보면서 지켜보려고요. 그래서 K3i 좀 더 지켜보고 파이오링크는 그냥 단일가 매매 약간 기계적인 매매 제가 기계적인 매매 좋아하는데 거기서 확률 좋은 기계적인 매매 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자리가 좋아요 일단. 그리고 화재 관련 재료가 아직 안 끝났긴 한 느낌이고 그리고 로봇 관련주 HJ 중공업 뭐 이 정도만 봐도 그리고 노량풍선 제가 재료를 너무 해석을 못하나? 막 뉴스는 계속 붙거든요. 막 중국인이 몰려온다. 추석 연휴 해외여행 역대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후반영으로라도 그 실적 반영으로라도 이제 실적 장세니까 반응을 줄 줄 알았는데 왜 힘을 못 주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저도 이제 공부 차원에서 보는 거죠. 이렇게까지 떨어질 게 아닌데 적어도 이렇게 윗꼬리 만들면서 계속 이렇게 박스권 만들면서 움직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 종목끼리가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 노랑풍선이 또 상한가 잘 만드는 종목인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아직 좀 내려와 있긴 하네요. 하여튼 뭐 여행주들 얘네도 실적이 워낙 좋으니까 계속 자리가 그냥 내리면 더 좋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주도 테마가 아니어서 그렇다. 근데 왜냐면 로봇, 원전, 반도체 외에는 다 이 모양이에요 지금. 바이오고 뭐 2차전지고 LG 에너지 솔루션 볼까요? 이거 막 떡락했어요. 떡락도 아니네. 이거는 저기 차트에 NXT다 보니까 약간 그리고 그런 거고. 현대차는 20만에서 움직일 생각이 없구나. 시장 아무리 좋고 안 좋고 떠나서 그냥 움직이지도 않아 현대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새로운 뭐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보도 움직이는 놈만 계속 움직이니까 조방원, 금반지 뭐 이 정도에서 계속 놀지 않아. 금융은 지금 살짝 좀 상태가 안 좋고 정부에서도 약간 약간 나중에 그 지주율 관련 재료 써먹으려고 하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월요일날 한번 단타 내지는 그런 걸 보려면은 원익홀딩스를 기준으로 로봇주들 관련해서 어떻게 자신의 타점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저기 뭐야, 예, 파이어링크였어. 엥? 아닌데 얘는 단기 과열 매매 해보시면 승률이 좋아요. 승률이 좋아서 해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제로 매매 20일 다음 주 일주일 내내 들고 갈 거, 저는 이건 계속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던 놈들만 계속 보자. 이럴 때는 역시 그냥 강한 그 수급 장세기 때문에, 대형주 수급 장세기 때문에 보던 놈들만 보자. 클로봇이 만약에 지수 때문에 만약에 34,000원 와준다 그러면 쫄지 말고 웬일이야 하면서 그냥 사시면 수익 10% 막, 아니 7, 8%, 10%막 이렇게 막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래저래 막 생각한 게 많다 보니까, 생각만 많고 막 지금 공부를 못하는 상황,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좀 정신이 없는데, 시장 고수분들이 말한 대로 흐름대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중장기 관점으로 좋은 놈은 계속 갈 거다.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한마디. 하여튼 영상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궁금하신 거나 뭐 저한테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항상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